생명과학2 열쌤입니다. 18강 DNA 복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물질, 유전자 발현. 유전자 발현의 바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발현, 되는 과정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얘기하고, 이게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생명과학2의 어떤 꽃이라고 볼 수 있는데, DNA 복제는 사실 세포 분열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유전물질의 양이 2배가 돼야 되니까, 여기 유전물질의 요 파트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그 DNA 복제의 그 가설, 그리고 실험을 좀 얘기해 보면, 메세슨과 스탈이죠. 스탈이 이제 DNA 복제 실험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가설을 세우고서는 그 가설이 맞는지를 이제 확인해 본 건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보존적 복제, 반보존적 복제, 분산적 복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거냐 보면 반보존적 복제가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존적 복제는 이게 이제 주형 DNA 해가지고, 그러니까 DNA는 이중 가닥이잖아요. 좀 파란색을 주형으로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간단히 그려보면 이렇게 원래 가닥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를 가지고 더블링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보존적 복제부터 설명한 보존적 복제는 얘를 그냥 놔두고 진짜 말 그대로 요 새로운 애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파란색으로 그린 게 이제 원래 거죠. 원래 DNA고 얘가 이제 복제된 DNA가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반보존적 복제는 뭐냐면 이게 DNA가 두 가닥이다 보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거 한 가닥 가지고 여기에 이제 복제된 게 이렇게 붙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보존적 복제고, 그 다음에 분산적 복제는 이 원래 게 있으면 원래 거의 일부만 이렇게 쓰고 이런 식으로 일부만 여기에 이제 껴들어가서 이렇게 복제된 부분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분산적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해서 분산적 복제죠. 근데 그냥 뭐 직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생물이 복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복제하면 좀 복잡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저는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실험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거 이제 실험 설계가 어떻게 했냐면, 요거 보기 전에 제가 그냥, 정리를 먼저 해드리도록 할 텐데, 요거는 지금, 요 과정은 뭐냐면, 원심분리 한 겁니다. DNA를 원심분리 한 건데, DNA 구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시, 얘기를 했지만, 통합과학에서도 뭐 우리가 배웠었고, 인산당 염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는데, 이 염기에 뭐가 있었냐면, 질소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뉴클레오타이드는 CHONP로 되어 있는데, N이 있는 부분이 이 염기란 말이죠. 그죠? 이 염기에 있는 이 N이 있다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N이 14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15짜리가 있습니다. 15짜리를 좀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15짜리. 그러니까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거예요. 15짜리가 더 무겁지 않습니까? 14짜리보다는. 그죠?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할 때, 처음에, 원래 DNA 가닥에 들어있는 거는 이제 15짜리고, 그러니까, 원래 거가 15짜리, 15N이 들어있는 DNA 원래 가닥을 기준으로, 얘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본 거예요. 실험을 해서, 처음에는 이걸 이제 G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이게 원래 세대입니다. G0기 세대. 그 다음에 뭐 G1기, 그러니까 G0라는 건 이제, 이게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계속 이제 복제를 한 거죠. 쉽게 말하면 DNA를 복제를 한 겁니다. 근데 배지를 어떻게 했냐면, 14배지에다 놓고, 14질소가 있는 뉴클레오타이드를,
그러니까 재료를, 뉴클레오타이드 재료를 14짜리가 들어있는, 이 염기 14N이 들어있는 이 뉴클레오타이드를 재료로 해가지고 복제를 한 거예요. 그러면, 반보존적 복제가 맞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세대에서는 15짜리가 파란 겁니다, 여러분들. 15짜리를 이렇게 놔두고, 14짜리가 여기 붙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14밖에 없어요, 재료가. 이렇게 붙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때는 어차피 15짜리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더블링이 되기 때문에, DNA 양이 더블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DNA 양이 1이라고 하면 이 DNA 양이 2가 되고, 여기는 이제 4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건 제가 지금 이 중간에 안 그려도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쨌든 15짜리는 그냥 계속 하나, 이렇게 두 가닥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원래 이게 두 가닥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8이 돼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면은 8가닥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DNA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제가 그리진 않을게요. 그러면은 이게 16이 돼야 되니까 여기 하나, 두 개는 있으니까 여기 14개의 이제 DNA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원심 분리를 하면, 원심 분리는 물론 뭐 이렇게 그리지만 이렇게 이제 원심 분리 해가지고 보면 무거운 거는 밑으로 가라앉고 가벼운 거는 뜰 거 아닙니까? 보면 여기가 DNA는 항상 두 가닥이니까 15 DNA 가닥이 있으면 이렇게 생기겠죠. 근데 자 여기도 이렇게 다 그릴게요. 그리고 나서 보겠습니다. 이걸 뭐 옆으로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원심 분리는 이렇게 매달아서 하잖아요. 우리 앞에서도 배웠지만, 세포 분해법 할 때 배웠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회전시키지 않습니까? 회전시키기 때문에 원심력에 의해서 이쪽으로 무거운 게 이렇게 밀려나기 때문에 옆으로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맨 밑에는 15짜리라고 하면 15짜리가 두 번째부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5랑 14짜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15짜리라고 하면 1세대부터는 안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중간값이 14, 15 이렇게 나타나겠죠. 줄이 하나 이렇게 줄이 요 정도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는 14, 15짜리가 요게 하나, 두 개만 있고 나머지는 14짜리예요. 그러니까 14, 15짜리, 14, 14짜리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 다음부터도 14, 15짜리는 딱 두 개 있으니까 이렇게 나타나고 14짜리가 조금 진하게 좀 굵은 줄로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양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14 빼먹었네. 15 14 하면은 여기 줄이 굵게 나타날 거야. 근데 이 이제 DNA 양의 비율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비율적으로 보면 여기다 좀 써보면 14, 15의 비율하고 15의 비율을 14의 비율은 없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게 하나만 나타납니다. 그죠? 여기는 지금 요게 하나만 나타나고 나머지는 안 나타나요. 14, 15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는 14, 14와 15가 1대1의 비율로 나타나죠. 맞잖아요. 여기 이제 요거 한 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이거 두 개고 이거 두 개니까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좀 다른데 여기는 두 개가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14, 15짜리가 두 개가 나타났는데 14, 14는 6개가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더블링이 되기 때문에 DNA 양이 이게 첫 번째 1, 2 그러니까 이게 1세대면 2의 1제곱 2세대면 2의 2제곱 4 3세대면 2의 3제곱 8 4세대면 2의 4제곱 이렇게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8이니까 이렇게 쓴 거고요. 그 다음에는 2의 4제곱이니까 16이잖아요. 그죠? 16인데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두 가닥인데 얘는 14가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뭐 7대1이 되겠죠. 여기는 이제 3대1이 될 거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수는 있어요. 14, 15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 전체 DNA 양에서 14, 15의 비율을 보면
여기다 쓸까요? 14, 15의 전체에 대한 14, 15의 비율은 어떻게 되냐? 여기는 안 나타날 거고 1세대에서는 1이 되지만 2세대에서는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 세대에서는 4분의 1이고 그 다음 세대에서는 8분의 1이죠. 여기는 4분의 1이고 8분의 1이잖아요.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죠. 이렇게 양적인 개념을 좀 물어볼 수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반보존 복제가 맞다는 건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을 때 보존적 복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존적 복제가 되면 보존적 복제라는 건 무조건, 그러니까 이거 좀 지워볼게요. 좀 지워보면 만약에 보존적 복제가 된다라고 하면 15, 15는 무조건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15, 15는 무조건, 원래 거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5, 15가 무조건 남아있어야 되니까 여기는 무조건 1이고, 여기도 15, 15 줄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15, 15 하나고 14, 14 하나일 거고요. 15, 15는 무조건 남아있고, 그 다음에 14, 14만 나타나요. 14, 15는 안 나타나요. 근데 아까 반보존적 복제는, 아까 다시 원상복귀해보면, 14, 15가 1세대부터 나타납니다. 아이고, 이게 지우고 나서는 안 되네요. 그러니까 반보존적 복제가 되면 14, 15가 여기 무조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세대만 돌려보면 보존적 복제는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보존적 복제가 아니라 분산적 복제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분산적 복제는 섞여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섞여 들어가는 거니까 처음에는 이제 15, 15만 이렇게 처음에는 15, 15만 있었죠. 그러면 나중에는 14가 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고 다시 옆에다가 좀 그러면은 15가 있고 이렇게 15가 있고 14가 이렇게 껴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근데 이런 가닥이 여러 개 되는데 15, 15의 양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는 만약에 지금 4가닥 만든다고 하면 15, 15의 양은 되게 적어질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14, 14의 비율은 되게 높아지겠죠. 이게.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게 많아질 거 아니에요. 점점점 14, 14의 비율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1세대는 이게 정확하게 한 번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절반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게 반이 들어가니까 이게 1대1로 나오기 때문에 반보존적 복제랑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1세대는. 반보존적 복제가. 근데 2세대부터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게 여기 이거 옆에다 다시 그려보면 일단은 14, 15짜리 보다는 14의 비율이 높으니까 이쪽으로 선이 조금 옮겨가요. 그러니까 좀 확대해서 그려보면 여기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확대해서 그려보면 그러니까 이게 15, 15짜리고 15, 15는 어차피 안 나타나니까 14, 15면 그러니까 1세대에서는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럼 2세대부터는 점점점 위쪽으로 나타나는데 2세대부터는 3세대는 더 위쪽으로 4세대, 5세대 쭉 가면은 거의 무한대로 가면은 거의 이제 14, 14만 남게 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 무한대 세대로 가면 14, 14로 수렴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를 메센슨과 스탈이 이제 실험을 했을 때 지원 세대만 보고 보존적 복제가 틀렸다는 건 알아냈는데 분산적 복제가 틀렸다는 거는 2세대까지 가야만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세대 이후부터 이제 분석해 봤을 때는 반보존적 복제가 맞구나 이렇게 본 거죠. 그 결과를 여기다 이제 이렇게 쓴 겁니다. 보면 반보존적 복제가 맞기 때문에 처음에는 15, 15만 지금 나왔죠. 지금 보면 15, 15만 나오고 그 다음에 1세대부터는 14, 15가 하나만 나왔어요. 14, 15가. 그 다음부터는 14, 15랑 14, 14의 비율이 나타났는데 처음에는 1대1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얘의 비율이 점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죠? 2세대에서는 이게 2의 2제곱이니까 4 중에 1대1이고 그 다음에는 2의 3제곱이니까 8 중에 6대2고 그 다음에는 2의 4제곱 4세대 그러니까 G3 이게 G2세대죠. G2세대고 이게 3세대고 이게 4세대면 16이니까 14대 2의 비율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 별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DNA 이제
복제 과정을 좀 보도록 할 텐데, 대략적인 어떤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 DNA 복제는, 자, 보존적 복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자, 방향성이 있어요. 이쪽이 5-3-, 3-5-, 그, 안티패럴 구조라고 했잖아요. 그죠? 평행 구조,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뭐, 이 사이에 이제 염기의 조합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잠깐만, 조그맣게 그려보면, 요렇게, 염기가 이렇게 있고, 이게 뭐, 아데닌이면 이쪽은 타이민,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귀찮으니까 복제를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아데닌과 타이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이토신, 구아닌 뭐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5번 탄소가 이렇게 노출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5-라고 부르는 거고, 이쪽에 이제 3번 탄소가 노출된 부분, 여기 이제 OH가 이렇게 있죠. OH. 왜 여기는 H가 있죠? 2번 탄소의 OH기에서 O가 빠져서 디옥시죠. 2' 디옥시리보스잖아요. 그래서 2번 탄소에 있는 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자, 근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연결돼요. 이렇게. 인산당 염기 중에서 이쪽에 있는 당하고 이쪽에 있는 인산이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연결될 때는 재료가 뭐가 쓰이냐면, 사실 이거는 중합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동화 작용이란 말이에요. 중합 반응이란 건 뭔가 합성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계속 붙여나가는 게 이런 게 중합 반응이거든요. 근데 중합 반응인데 탈수 축합 중합 반응이에요. 탈수 축합 반응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그 DNA를 이제 그 아미노산을 붙여가지고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이렇게 쭉 길게 만드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연결할 때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이 안에 에너지가 필요한데, 에너지는 ATP가 공급하냐? ATP가 공급하진 않고요. DNTP라고 얘기하는데, 이 N은 A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고, T가 될 수도 있고, G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염기의 종류라는 건데,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산당 염기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A라고 해보면, 여기에 인산이 3개 붙어 있는 거예요. 3개 붙어 있는 거. 근데 여기 이제 이걸 이제 물결 표시로도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 여기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 있지 않습니까? ATP 할 때 우리 뭐 얘기했지만, 그러면 이게 여기 와서 붙는 거예요. 그럼 붙을 때는 이게 두 개가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이 TP라는 거는 이 인산기가 3개 붙어 있다는 뜻 아니에요. ATP, TP도 인산기 3개 붙어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A 붙어 있으면 DATP고, 이게 만약에 C가 붙어 있으면, 사이토신이 돼 있으면 DCTP고, 타이민이 붙어 있으면 DTTP예요. 구아닌이 붙어 있으면 DGTP입니다. 그래서 얘가 들어와서 여기서 에너지가 나와요. 이 에너지를 가지고 여기 결합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가지고 결합해요. 이때 결합은 뭐 우리가 그 결합의 이름을 배우지는 않아요. 근데 인산 다이에스터, 인산 디에스터, 뭐 다이에스터, 다이에스터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인산 이에스테르 결합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스테르 결합, 뭐 에스터 결합, 에스테르 에스터. 영어식으로는 에스터가 맞죠? 에스터. 그래서 포스포 디 에스터 본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이게 잘라지면서 여기 있는 이제 OH기와 이쪽에 있는 OH기에서 이 산소가 빠지고 요 OH기가 빠지면서 물이 나와요. 그래서 뭐 탈수 축합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거 중요하진 않고요.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붙는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복제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DNA 이중 나선 구조가 이렇게 풀려야 돼요. 풀려야 돼. 이렇게 풀리고 나중에 더 많이 풀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그리는데, 이렇게 쫙 풀리는데, 자, 방향이 5- 이쪽이 3-입니다. 이쪽은 3-5-고, 다시 한번 그리면 5-, 3-, 3-5-, 5-, 3-, 3-5-, 역평행 구조죠.
자, 이때 얘를 지퍼 열듯이 이렇게 열어주는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 이름이 헬리케이스예요. 헬리케이스. 한글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헬리케이스 효소에 의해서 얘가 지퍼 열듯이 헬리케이스가 이쪽으로 가면서 얘를 열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DNA 복제할 때 꼭 필요한 거 헬리케이스라는 효소가 필요하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이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근데 여기 이제 만들 때 이거 다 지워서 미안한데 만들 때 이게 열렸잖아요. 열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프라이머가 좀 필요해요. 프라이머. 그러니까 프라이머 얘기를 하기 전에 두 번째 미리 말씀드릴게요. DNA를 합성하는 효소가 DNA 폴리머레이즈라고 해요. 폴리머레이즈. DNA 중합효소. 네, DNA 중합효소 이렇게 부릅니다. 중합효소. 한글로는 중합효소. 근데 얘가 여기 붙어가지고 이제 DNA 중합효소가 여기 붙어서 이제 DNA를 이렇게 합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합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 합성을 할 때 처음에 인식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DNA 폴리머레이즈는 뭘 인식을 하냐면 이거 넘겨서 좀 볼게요. 이 그림 말고 이 그림도 좀 그런데 아까 그걸 괜히 지었네요. 제가 그린 거를 보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닥이 있으면 이게 떨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인산당염기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게 떨어진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붙어야 되잖아요, 얘가 이렇게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이쪽은 이제 계속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인산당염기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인산당염기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 이쪽에다 이제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DNA 폴리머레이즈가 여기에 딱 와서 붙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이게 뭔가 있으면 여기에 뭔가 있으면 이걸 인지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디를 정확하게 인지하냐면 OH기를 인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꾸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릴게요. 인산당 염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지금 약간 반대로 그렸는데 이쪽이 5-고 이쪽이 3-잖아요. 3-에 OH기가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DNA 폴리머레이즈가 이걸 인식을 해요. 이걸 인식해서 여기에 붙어서 이때부터 여기다가 막 붙여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붙여 나가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쪽은 지금 이쪽에 연결된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없기 때문에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 일단은 아주 짧은 가닥이라도 이 OH가 있는 뉴클레오타이드를 붙여야 돼. 그래서 그거를 붙여주는 또 효소가 필요합니다. 그 효소가 뭐냐면 프라이메이즈라는 효소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2번이 작용하기 전에 3번을 쓸게요. 프라이메이즈 이렇게 부르는데 얘가 뭘 붙이냐면 특이하게 RNA일 걸 이렇게 색깔이 너무 초록색으로 할까요? RNA 걸 붙여줘. 이 프라이메이즈는 RNA의 짧은 염기서열을 여기다 붙입니다. 근데 RNA 것도 여기 OH기는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인식해서 DNA 폴리머레이즈가 여기 딱 붙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DNA를 이렇게 쫙 붙여주는 건데 이렇게 쫙 붙여줍니다. 예. 쫙 붙여주거든요. 아 근데 지금 방향이 잘못됐네. 제가 방향을 반대로 그려야 되는데 자 여기다 붙일게요. 여기다 이렇게 붙여줘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라이메이즈가 요거 RNA 조각을 붙이는데 이 RNA 조각을 짧은 조각을 뭐라고 하냐면 RNA 프라이머라고 합니다. 프라이머. 이 RNA 프라이머가 붙어야 이때부터 이 중합효소가 여기 붙어가지고 이렇게 합성을 해줘. 이렇게. 자,
여기가 3-이기 때문에 이 반대편 5-거든요. 5-에서 3-로 반드시 이거 꼭 외워야 돼요. 5-에서 3-로만 붙일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5-방향, 이게 3-방향 밑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5-방향, 3-방향. 이렇게 합성해, 그러니까 5-고 여기 3-니까 이 방향으로 지금 합성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5-에서 3-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면 얘가 열리면 열리잖아요. 계속 열리면 여기 프라이머는 이렇게 있고 얘를 쭉 이렇게 5-에서 3-로 쭉 이렇게 합성해 나가는 게 DNA 폴리머레이즈. 폴리머레이즈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얘를 붙여주는 거야. 물론 이제 DNTP 재료를 사용해 가지고 붙이죠. 그래서 쭉 합성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 끝까지 이렇게 쭉 합성하겠죠. 여기는 이제 문제가 안 돼. 이 가닥은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쭉 합성해 가는 요 가닥을 뭐라고 하냐면 선도 가닥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린 요 빨간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선도 가닥이에요. 선도 가닥. 선도 가닥. 이게 한글로 얘기해서 그런데 리딩 스트렝스. 리딩 스트랜드 이렇게 얘기해요. 리딩. 보면 여기 나와 있죠. 리딩. R이 아니라 L입니다. 리딩 스트랜드고 여기는 레깅 스트랜드인데 레깅 스트랜드는 이 반대편 지금 이제 레깅 스트랜드를 얘기할 건데 여기 지금 이제 여기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합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도 이제 RNA 여기 이제 프라이머가 이렇게 붙을 수 있게 프라이메이즈가 이렇게 붙어서 이제 RNA 프라이머를 붙이면 이렇게 만들어 가겠죠. 여기가 5-에서 3-죠. 빨간 부분은. 근데 봐봐요. 여기서 열었어요. 여기서 열어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붙여 나가는데 열리는 방향은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하고서는 끝나. 이렇게 합성하고선 끝나요. DNA 폴리머레이즈 여기까지 일을 하고선 끝나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열렸는데 이렇게 갈 수는 없거든요.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방향이 반드시 5-에서 3-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조금 열리면 기다렸다가 여기에 또 RNA RNA 프라이머 붙이면 여기서 또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끊어진 가닥 이렇게 이만큼만,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조각조각이 만들어지거든요. 물론 이 조각조각 끝에는 이제 RNA 프라이머가 있습니다. 이 조각조각이기 때문에 느려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지연가닥이라고 합니다. 지연가닥. 지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연되기 때문에 실제로도 좀 늦게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에 짧은 이 조각조각들이 생겨. 이거를 오가자키 절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가자키 절편. 정확한 발음은 뭐 일본 사람이니까 이거 사람 이름 붙인 거예요. 오가자키 절편. 예. 이 사람이 이제 알아내가지고 오가자키 절편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내면 여러분들 이름으로 붙이면 돼요. 나중에 이런 업적을 했을 때. 자,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해가 되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반대편도 사실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건 넘겨서 이제 볼게요. 보면 이게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부분을 얘기한 건데 여기 헬리케이지가 이제 열어주면 선도 가닥은 그냥 이렇게 쭉 만들면 돼요. 쭉 만들면 여기 프라이머가 처음에 있었습니다. 이 프라이머가 없는 것처럼 나오는데 있었어요. 있어야 무조건 만들어져요. 이 프라이머는 RNA이기 때문에 나중에 DNA로 대체가 됩니다. 네, DNA로 대체가 돼요. 이 프라이머를 제거하는 사실 효소도 있어요. 이 프라이머 제거 효소는 우리가 배우진 않는데 뉴클레이즈 이렇게 불러요. 뉴클레이즈 C가 여기 들어가죠. 뉴클레이즈 이렇게 부릅니다. 얘가 RNA의 이 프라이머를 제거해줘요. 프라이머를 빼주고 DNA를 다시 넣어주는 그거는 DNA 중합효소예요. 사실 DNA 중합효소가 그러니까 DNA 폴리머레이즈가 1이 있고 2가 있고 뭐 3가 있고 그래요. 뭐 2는 뭐 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낸 DNA 중합효소는 다 3예요. 3. 그 1은 뭐냐? 1은 이 엑소 뉴클레이즈에 의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라이머를 여기 제거하면 여기다가 DNA 그 중합효소가 이 DNA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이게 바꿔주는 효소가 1이에요.
그리고 얘는 그냥 쭉 이어가는 게 3고 1이 이렇게 바꿔주는, 그러니까 RNA가 빠진 자리를 DNA를 채워주면서 이제 해주는 게 DNA 폴리머레이즈 1입니다. DNA 중합효소 1. 근데 1, 3는 고등과학에서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지금 효소 3가지만 얘기했는데 하나 더 있거든요.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네 번째가 요 선도 가닥은 필요가 없는데 선도 가닥도 사실은 좀 필요가 있어요. 그 오카자키 절편은 여기가 이제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연결해주는 효소가 필요해요. 여기를 연결해주는 효소가 필요한데 네 번째 이거를 이제 좀 우리나라 발음으로 하면 리가제죠. 리가제인데 라이게이즈 DNA를 붙여주는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풀칠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DNA 그렇죠. 연결 효소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라이게이즈 또는 리가제 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DNA 라이게이즈 얘가 풀칠해줘서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무슨 DNA를 더 여기다 첨가 이렇게 해주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여기 딱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요 부분 자세히 보면 여기를 그냥 연결해 주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얘는 RNA랑 DNA를 연결하지 않습니다. RNA랑 DNA를 연결하는 건 아니고 여기를 딱 그러니까 이 오카자키 절편 날아가고 여기 DNA가 붙으면 여기가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걸 연결해 주는 거예요. 얘가 가면서.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건 있어요. 얘가 한 군데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DNA가 사실은 이렇게 있잖아요. 좀 예쁘게 그려보면 DNA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그러면 복제가 일어나는 그 원점이 있어요. 만약에 이 지점이 원점이다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풀리거든요. 헬리케이지가 여기를 인식해가지고 푸는데 얘가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풀리는 거야. 이렇게 여기가 풀리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드러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보면 복제 원점이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이게 여기가 3-고 여기가 5-라고 하면 여기가 3-고 5-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5-3 이렇게 쭉 이어가니까 쭉 이어가니까 여기는 선도 가닥이 될 거야. 이쪽은 쭉 이어가니까 그죠? 근데 이쪽으로는 지금 선도 가닥이 아니니까 이렇게 지연 가닥으로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쪽으로 보면 여기서 보면 풀리는 방향은 양쪽으로 풀리거든요. 이쪽 양쪽으로 헬리케이지가 붙여서 이렇게 점점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넓어지겠죠. 이렇게 양쪽으로 풀리는데 이렇게 양방향으로 이렇게 풀리거든요. 그러면 얘는 그냥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쭉 가잖아요. 얘는 이렇게 가고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여기 보면 여기가 3-5-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헬리케이지가 여기서부터 풀어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쪽 편에서는 어떻게 되냐? 여기는 좀 반대로 여기가 이제 선도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선도 가닥 아닙니까? 여기가 선도 가닥이고 여기서 요렇게가 이제 지연 가닥이 되는 거예요. 이쪽이 지연 가닥이고 이쪽이 선도 가닥. 그러니까 약간 대칭적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복제 원점을 기준으로 오카자키 절편이나 그러니까 지연 가닥이나 선도 가닥이 이제 반대로 나타나요. 왜냐면 이게 지금 5에서 3 방향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복제될 수는 없잖아요. 3에서 5로. 그러니까 5에서 3 방향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열리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오카자키 절편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여기는 이쪽으로 여는 방향이 이쪽이니까 여기가 5-에서 3-니까 일로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대칭점으로 해서 선도 가닥과 지연 가닥이 반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걸 조금 더 이제 세분화해서 좀 보면 이 그림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예요. 이게 헬리케이지가 이렇게 열어줍니다. 열어주는데 지금 보면 리딩 스트랜드가 요 파란색이잖아요. 그러면 열리는 방향이 여기가 3-고 여기가 5-예요. 그러면 복제되는 방향이 5-3-군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원 DNA잖아요. 이거 주연 가닥이죠. 주연 가닥이 여기가 5-고 여기가 3-예요. 그러면
복제가 지금 이 방향으로 되고 있거든요. 복제가. 그러면 여기가 5-고 여기가 3-로 쭉 이렇게 파란 부분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5-3-. 여기 이제 오카자키 절벽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끊어진 부분이. 그리고 뭐 이거는 몰라도 되는데 여기 보면 single stranded DNA binding protein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기가 이제 노출될 때 싱글 스트랜드 그러니까 단일 가닥으로 이렇게 노출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일정한 이제 단백질들이 이렇게 붙는다는 뜻이에요. 이건 뭐 다시 떨어져야 이제 여기서 DNA가 합성되겠죠. 뭐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건데 보시면 RNA가 합성이 돼요. 이 복제 원점 부근에서 RNA가 이만큼 이 짧은 RNA 프라이머라고 하죠. 그러니까 U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RNA 프라이머가 프라이메이즈에 의해서 이제 합성이 되고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 있는 3-25 말단부에 있는 OH기를 인식해가지고 DNA 폴리머레이즈가 DNA 이렇게 붙여 나간다는 거예요. 요건 이제 나중에 이제 DNA로 치환이 됩니다. 그래서 RNA 프라이머에서 이제 계속 확장이 되는 거죠. DNA 폴리머레이즈에 의해서. 그죠? 자,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요렇게 된다는 것도 보시면 여기는 이제 리딩 선도 가닥이 이렇게 열리는 방향이 5-에서 3-로 쭉 이렇게 합성되면서 열리니까 얘는 그냥 쭉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오카자키 절편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기 오카자키 프래그먼트가 오카자키 절편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 보시면 요 색깔이 다른 게 이제 RNA 프라이머인데 RNA 프라이머가 어느새 제거가 됐죠, 그죠? 제거된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제가 되는 지점은 복제 원점이라고 해요. 오리진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복제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풀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 풀려서 이렇게 이제 양방향으로 이렇게 되죠. 양방향으로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대장균 같은 거 이콜라이가 이제 대장균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장균과 같은 원핵 생물에서는 이 원형 DNA가 있기 때문에 복제 원점이 하나예요. 하나의 복제 원점을 가지고 이게 전체가 그냥 좀 빠르게 DNA가 복제가 되는 편입니다. 근데 그 진핵 생물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진핵 생물 같은 경우는 좀 모든 걸 다 복제해야 될 물론 이제 세포 분열할 때 모든 걸 다 복제해야 되겠죠. 일부만 복제해야 될 때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이 오리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시다발적으로 풀리면서 DNA가 합성되는 거죠. 그러면서 DNA가 합성을 여러 번 하면서 합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좀 복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토퍼 아이소머레이즈는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뭐 이거 뭐 꼬임을 꼬임과 관련 있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이렇게 사실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엉켜요, 막. 그 엉킨 거를 이렇게 제자리로 돌려주는 효소예요. 자, 여기 보면 DNA 폴리머레이즈 3가 있죠. 뭐 다이머는 일양체로 되어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뭐 그런 뜻이고. 헬리케이지가 이렇게 열어주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사실은 일어나요. 헬리케이지가 열어주고 거기 뭐 프라이머가 거의 동시에 붙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폴리머레이즈 3가 우리가 흔히 아는 DNA 중합효소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DNA를 이렇게 합성해 가고요. 이 방향으로 합성해 가고 그 다음에 여기도 DNA 폴리머레이즈 3가 합성해 가는데 요거 보면 폴리머레이즈 1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요 오카자키 절편에 있는 여기 이 부분은 이제 여긴 안 나오는데 아까 엑소뉴클레이즈에 의해서 이게 빠지면 여기다가 DNA를 이렇게 합성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라이게이지가 와서 여기 끊어진 부분을 이렇게 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RNA 프라이머가 있었는데 RNA 프라이머가 날라가고 DNA 폴리머레이즈에서 DNA가 이렇게 대체짓잖아요. 프라이머가 있던 부위라고 하면 그러면 프라이머 있던 부위랑 여기 오카자키 절편 다음 오카자키 절편하고는 아직 이어지지가 않았거든요. 여기를 이제 라이게이지가 이어주면서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계속해서 이 과정이 이 방향으로 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등과학에서 이렇게 좀 단순하게 설명을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전반적으로 어딨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복잡하고 입체적인 어떤 그렇죠. 좀 구조적으로도 입체적이고 여러 가지 단백질이 또 사용되고, 폴리머레이즈 DNA 폴리머레이즈라든지 뭐 헬리케이즈라든지 이런 단백질들도 대부분 보면 컴플렉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어떤 구조물들이 이제 결합된 거라서 이걸 뭐 생화학적으로도 뭐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분자생물학적으로도 공부하면 굉장히 좀 복잡한 부분이긴 해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4개의 효소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4개의 효소, 그 다음에 반보전적 복제가 되는 과정, 오가자키 절편이 왜 생기고, 지연가닥과 선도가닥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그리고 아까 메셀슨과 스탈의 이제 DNA 이제 복제되는 반보전적 복제가 맞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